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하루 종일 좀 우중충한 날씨가 지속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화창한 날씨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은 괜시리 좀 어디 나가 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녹화 끝나면은 어디 잠깐이라도 좀 바람 쐬러 드라이브 한번 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이제 토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암호화폐 퍼드로 인한 하락이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속에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말살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의 채굴 활동을 도태 산업으로 추가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몇 년 전에 나왔던 소식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채굴 활동을 도태 산업 목록에 추가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미디어 8BTC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공개협의 기간을 거친 후에 비트코인 채굴을 도태산업 목록에 추가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채굴 활동은 2021년 시장 접근 네거티브 목록에 포함이 되어 제거 범주로 분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제 하루라도 빨리 없애겠다는 의미겠죠. 이 소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처음 나온 소식이 아닙니다. 사진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 비트코인 채굴 도태 산업 지정 전방위 압박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오는데 이러한 내용이 나온 날짜는 2년 반 전인 2019년 4월이었습니다. 2019년판 산업구조 조정 지도 방침에서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도태 산업으로 공식 지정했다는 소식이 나온 것이죠. 중국 정부의 경우는 매해 이제 산업구조 조정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육성산업, 제한산업, 도태산업 세 종류로 업종을 나누어 지정을 하게 됩니다. 절대로 이제 처음 나온 소식이 아닙니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음에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전혀 일말의 영향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제는 이 시장에 대한 중국발 퍼드에 면역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년에도 분명 똑같은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암호화폐 처음으로 이제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있겠죠. 그분들은 이번 연도처럼 중국 소식에 조금은 흔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박앤세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장기 투자, 가치 투자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투자를 진행 중에 있지만 투자하시는 분들마저도 지난 상승장을 돌아봤을 때 단기적인 성향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며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 보유세가 이제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온체인 데이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장기 보유세 강화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5개월여 만에 5만 6천 달러 선에 근접을 하며 시가총액 1조 달러로 회복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일부 알트 종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의 대규모 거래가 관측이 되었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무려 5분 만에 한화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의 매수세가 발생을 한 것이죠. 이제 밑에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 강화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개월 계속되고 있는 트렌드로서는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 즉 존버의 경향이 이제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온체인 애널리스트 윌리 클레멘트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공급량의 무려 85%가 과거 90일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약 1개월 동안은 무려 92%가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과거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투자자들의 보유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하네요. 또한 이제 비트코인의 거래소 입금 잔액이 2019년 6월 이후에 이제 약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쭉 밑으로 내려가서 이더리움의 보유 경향이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티멘트에 따르면 이더리움 마이너가 보유하는 이더리움 양이 증가 중이라고 합니다. 2016년 6월 이래 이제 약 5년 반 만에 53만 이더리움의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
하는데요. 런던 하드포크 이후 소각된 이더리움의 수도 47만 개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 지표를 보았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 분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 시장에 진입을 하였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내재 가치를 깨닫고 계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연치 않게 들어왔지만 점점 더 확장될 것이라는 게 너무 눈에 띄게 보이기 때문에 굳이 팔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또한 단기적인 변동성을 맞추는 것이 아닌 항상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 이더리움의 이제 창시자이죠. 비탈릭 부테린이 오랜만에 입을 열은 것 같은데 얼마 전 화폐 역사의 새로운 획을 그을 만한 소식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지정 소식이었습니다. 현재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최초의 사례이다 보니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지만 이 영향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서는 지지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군을 정말 화폐로 쓴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비탈릭 부테린이 이에 대해 조금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으로 이제 법정화폐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걸까요? 일단 제목만 보면 약간 팀킬의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떠한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탈릭 부테린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사용 의무화는 암호화폐 사상에 위배된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의 경우는 레딧 포럼에 참석해서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암호화폐 업계가 중요하게 여기는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업에 대한 특정 암호화폐 도입 의무화는 암호화폐 사상에 위배한다. 또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수백만 엘살바도르 국민에게 비트코인 거래를 요구하는 것은 무모하며 무고한 사람들이 해킹이나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하여서 미디어의 경우는 이와 관련 엘살바도르 재무장관이 비트코인 및 디지털 월렛 사용은 전적으로 선택사항으로 암호화폐를 지원하지 않는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 밝힌 바 있으나 지역 주민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이 본다면 맞다. 이더리움 창시자가 그래도 생각이 깨어 있다라고 말을 할 것이며 암호화폐 산업의 종사자나 투자자들의 경우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엘살바도르의 국가 상황을 모르는 것이냐,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엘살바도르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왜 비탈릭이 이제 이러한 결정을 무모하다고 하는 것인지 참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요.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나아가는 길인 은행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행의 서비스를 받게 해준다는 암호화폐 시장의 궁극적인 이념에 맞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가 이 시장이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조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이번 비탈릭의 발언에 대해서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다양한 암호화폐 종사자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 암호화폐 시장에 빅3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기만 한데 이 소식과 더불어 삼성전자 갤럭시 S10의 암호화폐 지갑의 탑재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벡트의 오픈이었는데요. 벡트 거래소의 경우는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진행되는 글로벌 최초의 선물 거래소였기 때문에 ETF보다 어찌 보면 더욱 큰 파장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되던 소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벡트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유튜브의 소유 회사이죠. 구글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트, 구글과 제휴했다. 비자 직불카드가 구글페이에 추가가 되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8일 발행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소유의 암호화폐 회사 이제 벡트가 구글과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구글페이의 경우는 지난 6월 이제 출시가 된 벡트의 직불카드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다고 하는데 이 벡트의 비자 카드의 경우는 비트코인으로 이제 일반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번 파트너십에 대하여 벡트
넥스트의 CEO 개빈 마이클의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소비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실시간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벡트의 강력한 위치를 입증시켜주는 증거이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구글페이와 암호화폐 카드와의 연동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2020년 3월 당시 나스닥에 상장된 글로벌 2위의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이제 직불 카드가 구글페이에 지원이 된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구글페이나 애플페이 등 미국과 유럽권에서 암호화폐 카드의 지원이 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저도 사용하고 있는 삼성페이가 압도적인 사용률을 보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삼성과 암호화폐 카드와의 파트너십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카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 소식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소식들 하나하나가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더 주류 시장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속 금융의 중심이죠. 미국에서 참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하원 의원 7명의 경우는 미국의 연준 의장이죠. 제롬 파월에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낸 것이 밝혀져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뿐 아니라 미 공화당의 이제 최고위급 의원인 패트릭 맥켄리의 경우는 SEC의 이제 위원장이죠. 게리 겐슬러에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명확화해달라며 7가지 내용의 답을 해달라는 서한을 보냈었죠. 이런 것들을 볼 때 확실히 미국 또한 이 시장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런 노력 덕분일까요? 미국의 백악관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감독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백악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감독 고려 중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의 경우는 랜섬웨어 및 이제 기타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변인은 NCS와 국가경제위원회는 암호화폐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이 랜섬웨어 범죄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이달 초 미국 행정부는 랜섬웨어 및 사이버 범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30개국과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제 참 제목만 보았을 때는 규제적인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내용들과는 조금 상이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확실히 이번 연도 들어서 사기나 이제 해킹에 관한 문제들이 많았던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내용들보다는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게리 겐슬러나 이제 미국의 연준 의장이죠. 제롬 파월의 의견만 보더라도 중국과 같이 암호화폐 시장을 없앨 생각은 없다. 규제를 원할 뿐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온 것들을 볼 때 머지않은 시간 안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충분한 규제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정말 다가오는 10월 18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게 된다면 그 이후 엄청나게 많은 법안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하겠죠. 10월 18일 이제 9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남지 않았죠. 참 기대가 되는데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 하나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송버드 토큰을 이제 받으신 분들이 꽤나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0.4에서 5달러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이 송버드 토큰을 한 디지털 자산의 커스터디 업체에서 지원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식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소재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 코퍼, 이제 송버드 등 추가 제품군 확장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영국 억만장자 투자자 앨런 하워드가 운영하는 영국 런던 소재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 코퍼의 경우는 커스터디 및 양도자산 제품군을 확장했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코퍼의 경우는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 61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토큰 25개, 솔라나 기반 탈중앙화 레버리지 거래 플랫폼 망고마켓 등 그리고 송버드 네이티브 토큰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로써 송버드를 취급하는 최초의 기관급 커스터디 업체가 된 것인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두 다 기다리는 스파크 토큰인 것이죠. 과연 언제쯤 진행이 되게 될까요? 현재 플레어 측의 계획상으로 보자면 이번 달인 10월 달 안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있는데 설마 또 미뤄지지는 않으리라 이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스파크 토큰의 홀딩 시 두 개의 암호화폐를 추가적으로 이제 받는다는 것, 두 개의 에어드랍을 추가적으로 받는다는 것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스파크 토큰에 대해서 에어드랍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리해서 따로 영상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내린 7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대비 투자 심리가 소폭 내려갔으나 탐욕 단계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죠.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비트코인의 5만 달러 돌파 이후 꾸준히 가격을 유지하며 다음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저항선 5만 6천 달러 선 돌파 시 이제 5만 9천 달러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달 많은 투자자들의 바램대로 전고점이었던 6만 4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달이 되게 될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9일 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시가총액률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89%, 일주일 전 대비 14.44% 상승한 6,542만 원대, 2위의 이더리움은 전날 대비 1.93% 하락, 일주일 전 대비 8.82% 상승한 428만 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5위의 테더 같은 경우는 환율이죠. 1,197원으로 1,200원대가 3원밖에 남지 않았고 어제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게르게 코인, 이제 찡이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1.72% 하락, 일주일 전 대비 5.24% 상승한 1,277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4.7%,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8.3%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강관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